정봉주의 정치쇼 4부 보수의 품격. 자, 할만을 한다. 나라고 쪼는 돌 짚고 정정브라더스 지난주 한 주 건너뛴 정돈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돈호입니다. 아이 뭐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셨으니까 잘 나오셨죠. 네.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정돈호 의원님. 네. 손석희 뉴스룸에 가서 궁금증만 잔뜩 키워놓고 네.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봉인해제하라. 한송이님이 문자 보내왔어요. 예, 좀 사과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정말 좀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네, 말씀드리기가 근데 좀 곤란한 거지. 곤란한 게 왜 곤란하냐면 지금 MB께서 이제 수사를 받고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예. 이제 뭐 구속 여부까지 뭐 거론되는 정도인데 제가 거기다가 또 위해를 가한다는 거는 차마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고 명절 밥상에 한번 살짝 올려놔 주시지. 하는 거 봐서. 알겠습니다. 자, 9866님 친정엄마랑 아들 태우러 갑니다. 조금 있다가 3대 같이 들을 거예요. 지금처럼 쭉 시원하게 진행해 주세요. 자, 미래당, 민평당, 창당. 야, 이거 진짜 의석 계산하기 복잡해요. 몇 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일단 민평당은 6일 창당하고 미래당 13일? 그러니까 절묘한 표가 돼버렸는데 정태근 의원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사실은 민평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121석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민평당에서 현재 확정적인 게 16석.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래당의 당적을 갖게 되지만 거기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비례대표가 3명. 3명. 그리고 정의당 6, 뭐 민중당 하나, 그다음에 예. 정세균 의장까지 해봤자 148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의결 정족수 딱 과반만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과반이에요. 그렇죠. 296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296명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94명이에요. 2명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296석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캐스팅 보드를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몇 석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저쪽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밀어붙인다든지 예. 표결에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캐스팅 보드는 누가 졌냐? 미래당이 지게 된 거예요. 그게 29석이든 30석이든 간에. 그러니까 미래당이 동의해주면 여당, 정부 여당이 사실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합의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 의석수에 집착할까. 왜 합의위원을 안 해줄까?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석수가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 소위 범여권 여당의 의석수로 따졌을 때 이게 안정과 반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생각한 건 아닐 거고 거기서 기획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강구하게 좌우지간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하도록 비례대표들 못 나가게 하고 최대한 의석수 줄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중재파들한테 무슨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리까지 얘기를 하면서 끌어당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미래당의 통합 과정은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전국에서 중심적 위치를 잡을 만큼 포지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참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안철수가 그래도 이제 그 정도 힘이랄까 뭐를 이제 갖추게 된 셈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구도는 총선에서 민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기 개폐하는 것은 임의로 막 그걸 바꾸는 건데. 인위적으로 막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옳지는 않죠. 그러면 총선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바꾸는 게 맞지.
자기네들끼리 이합 집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정략적인 거라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새 정치보다도 예.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힘, 파워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예. 어쨌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명백하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 예를 들면 그 대선 때 작년 대선 때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예. 유승민 이런 예. 순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24% 정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21% 정도 얻었고 예. 유승민 8%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20대 총선이 있었죠. 2016년에. 그 당시에는 정당 투표율에 있어서요.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전국적으로 따져도 국민의당이 2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등을 하고요. 의석수야 뭐 훨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정당표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전국적 선거를 하니까 지금 사실 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득표인이 없잖아요. 뭐 조금 전에 그 추박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행동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MBN하고도 한번 전쟁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사 선언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많죠. 예. 그거 말고도 무수히 지금 이제 이상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벌써 오늘 지금 아까 최박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강원랜드 비리 사건 모마하기 위한 수사 또 진행되고 예. 어제 그 검사 담당 검사가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자유한국당은 악재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많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 이번 정당 그 제복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정당 투표율로 확실히 앞선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실제로 중도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예, 중도에서 우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땡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그런 게 가시화되면 예. 지방선거 앞두고 또 홍준표 변신 잘하잖아요. 또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어요. 미래당하고. 예, 실제로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안철수가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거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또 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인 기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대를 꼭 사실은 지금 사실 그 통합당을 만들어 놓고 바로 연대를 주장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예의는 아니거든요. 예의는 아니죠. 예의는 아닌데 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규모가 큰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3등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15%를 득표하지 못하면 이 선거 비용 보조를 못 받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든 어떤 후보든지 미래당이든. 그러니까 예를 3등을 하게 들면 되면 15%. 자유한국당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나왔는데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는 미래당으로 나왔는데 예. 이 미래당과 민주당의 싸움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빚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아.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어마어마하게 들죠. 몇십억 단위죠. 최소 무슨 한 50억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정 선거 비용이. 예.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성급하게 연대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거고 실제로 이제 어차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금 5월 24일이니까 아직까지 예. 시간이 상당히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 여당 후보를 상대할 야권의 대표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각 지역마다 그 후보의 경쟁력을 더해가지고 그 1대1 구도를 만드는 과정들을 예. 주력하겠죠. 알겠습니다. 구교육님, 정태근 의원님 목소리 카리스마 철철 넘치심. 인물도 좋아요. 하하. 5908님, 경기도 민중 한 명입니다. 미래당과 민평당은 누가 경기도지사 후보 나올까요? 더민중 의원은 어찌 보시나요? 자, 민평당 얘기도 좀 하셔야죠. 정도원 의원님.
글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냐 안 교섭단체가-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었잖아요. 교섭단체가 되면 의미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죠. 근데 지금 다 계산해봐도 안 되고 있어요. 맥시멈으로 해도 19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원구성 문제나 국회의장 뭐 문제나 또 당비 이제 국고 보조 받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지금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 포함하게 되면 129석쯤 나와요. 그리고 이쪽이 19석쯤 되면 그래봐야 148석. 그거 갖고는 캐스팅 보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뭐 지금 이제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뭐 김경진 아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초선에서 지금 대표를 물망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된다. 17석이 확보되면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캐스팅 보드가 아니라 저분들은 여권의 지지를 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가려고 했던 국민의당 얘기를 가겠다. 예.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지만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도에서 실질적인 정치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이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저분들은 사실은 민주당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못 가는 분들 아니냐. 예. 이제 이중대가 돼버린 꼴이죠.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거죠. 그 홍준표 얘기 아까 많이 나왔던데 이 얘기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이제 MBN 사태를 두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이제 홍 대표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시박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가 자신이 이제 당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당하고 일체화시켜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지금 현대 정당은 한 정당 내에서 크게 보면 정체성이 같지만 실제로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양성이 있죠.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정당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박근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원외위원장들 많이 이제 선출하고 있는데 사실 선출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사람 받기를 당협위원장으로 하거든요. 조직책을 내정했죠. 예. 예, 당협위원장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기초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5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그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왜냐하면 홍준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을 아주 좋은 사람들로 탄탄한 당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자기 그냥 사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제1야당 대표로서 그냥 최고의 그 뭔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보호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MB 두 분 나오셨는데 MB 얘기를 안 하면 또 이게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평창올림픽 참석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초청장을 안 보낸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보냈잖아요. 한병도 수석. 근데 한병도 수석을 보낸 건 좀 오바예요. 왜요? 보통 비서관한테 보내서 이제 그쪽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건데 뭐 또 정무수석까지 가고 이런 거는 내가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그 정치 보복을 한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요새 국민들이 굉장히 영리한데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무비서관 정도가 갔으면 딱 맞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쪽 비서에게 전달하고 네. 굳이 MB는 안 만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중하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뭐 대통령을 뵐 수 있으면 뭐 이 대통령을 뵐 수 있으면 뵈는 건데 근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는 전직 대통령 뭐 생일 이럴 때 예. 그때 이제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가긴 하지요.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뭔가 우리가 최고로 예우를 했다 이런 예.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MB가 평창 가는 건 당연하죠. 예.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김태훈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백준 총무기획관 얘기가 나오는데 예. 김태훈 변호사가 그 삼변 시대에 나와서 정태근 전 의원이 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김백준 총무기획관하고 그 MB 측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예. 있다. 변호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만 가족 외에는 일체 접견을 최근까지 안 됐답니다. 오늘이 지금 기소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소할 변호사 접견도 안 됐대죠. 아니, 변호사 접견은 변호사는 됐죠. 되고. 당연히 됐고 접견할 때 그 가족 외에는 검찰에서 그 접견을 중지시켜 놨대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거의 이제 그 재판이 지금 그러니까 기소가 지금 끝나가고 오늘 아마 기소를 하는데 그래서 기소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을 적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오늘 기소 공소장에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접견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자기 측근한테 MB 측에 전화를 하고 자기가 버틸 때까지 최대한 버텼는데 버틸 때까지는 최대한 버텼다고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사도 나왔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래도 실제로 지금 BBK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서 그 옛날에 내곡동 집 문제라든지 집을 구입할 때 문제라든지 다스 관련해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진술이 안 나오고 있나 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어떻든 의견 교환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양측에. 예. 되고 있는 상태고 김백준 기획관의 가족들이 강력하게 설득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다 얘기해라. 예,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분이 지금 79의 고령이시고 그렇죠. 이런 내일 모레 상황이니까 80인데. 당신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뭐 그 부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버틸 때까지 버텼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진술은 일부 이제 자기가 또 떠안을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B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배신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죠. 그 정도 가면은 자기가 이제 할 만큼 했거든요. 그 사람도 MB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제 자기가 다 집어쓰고 들어갈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고민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 다수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이제 검찰의 할 몫이죠. 예. 구체적인 걸 들이대야지 이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그 140억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실제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그 범죄행위 소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개입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MB 영포 빌딩서 나온 재임 시절 문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닌가?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돌려줘라. 영장 적시 범위가 아니다. 또 이러고 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지 말고 돌려달라. 그러니까 일단 위반인 건 인정한 거죠. 아니 MB 측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영포 빌딩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2주 만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는데. 청구했을 때는 다스 관련한 것이다. 다스 관련한 자료들을 갖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지금 현재는 제보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하 2층에 창고가 있으니까 예. 들어가서 열어봤더니만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MB 측에서는 이거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다스 아닌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면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청구해도 가능한데 우리 법 형사소송법상에는 사전에 그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MB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나머지 기록물 다수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려줘서 기록관으로 보내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 그것도 다수 관련된 것이다. 다수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MB 측에서 수색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는 그거는 건 제가 아니죠. 보기에 전혀 적절하지가 그건 않아요. 주변 얘기고. 예. 그런데 또 조혜진 의원이 이제 뭐 영포 빌딩 문건은 친인척 관리용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걔 사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잘못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가 공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 공문서죠.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인척 관리와 관련된 또는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개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담당하는 게 민정비서관이잖아요. 민정비서관인데 그 신학수 씨가 예. 처음에는 2011년 초에는 총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예. 그게 여름에 민정비서관이 됩니다. 아하. 그 몇 년도예요? 2011년이요. 그러니까 신학수 수시라면 신학- 다스 직원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연구원의 총무부장 하다가 옛날에 다스 직원 하다가 지금 다스 감사로 감사하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을 신학수 씨가 옮겼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이 옛날에 영포빌딩을 썼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대충 얘기 나오는 것들을 조혜진 씨가 듣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저도 영포 빌딩 자주 다 다녔지만 지하 2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지하 4층까지 있다는데요. 또 제보 그래요? 그럼 그 주차장은 있겠죠. 주차장이 얘기했죠. 보통 1층, 2층을 우리가 주로 하고 지하에 가서 밥 먹은 적 있어도 지하 2층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집어갖고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백준 씨가 얘기했든지 천합택 얘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겠죠. 예. 자, 시간 없으니까요. 네. 아, 얘기 못하네. 응? 예한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락이 뒤집힐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정도원이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청와대에 나온 문건 중에 그 근거가 있을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건 그거는 없어요? 저 후보하고 저하고 개인 두 사람만 아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자, 권주영님,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이버 실검 1위입니다. 청취쇼 화이팅! 손가락 아프게 열심히 검색해준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돈, 정태근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121석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민평당에서 현재 확정적인 게 16석.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래당의 당적을 갖게 되지만 가기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비례대표가 3명. 3명. 그리고 정의당 6, 뭐 민중당 하나, 그다음에 예. 정세균 의장까지 해봤자 148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의결 정족수 딱 과반만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과반이에요. 그렇죠. 296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296명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94명이에요. 2명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296석.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캐스팅 보드를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몇 석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저쪽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밀어붙인다든지 예. 표결에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캐스팅 보드는 누가 졌냐? 미래당이 지게 된 거예요. 그게 29석이든 30석이든 간에. 그러니까 미래당이 동의해주면 여당, 정부 여당이 사실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합의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 의석수에 집착할까. 왜 합의위원을 안 해줄까?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간 의석수가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 소위 범여권 여당의 의석수로 따졌을 때 이게 안정과 반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생각한 건 아닐 거고 거기서 기획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예. 유승민 이런 예. 순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24% 정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21% 정도 얻었고 예. 유승민 8%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20대 총선이 있었죠. 2016년에. 그 당시에는 정당 투표율에 있어서요.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전국적으로 따져도 국민의당이 2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등을 하고요. 의석수야 뭐 훨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정당표에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전국적 선거를 하니까 지금 사실 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이 없잖아요. 뭐 조금 전에 그 추박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행동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MBN하고도 한번 전쟁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사 선언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많죠. 예. 그거 말고도 무수히 지금 이제 이상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벌써 오늘 지금 아까 최박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강원랜드 비리 사건 무마하기 위한 수사 또 진행되고 예. 어제 그 검사 담당 검사가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자유한국당은 악재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많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 이번 정당 그 제목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정당 투표율로 확실히 앞선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실제로 중도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예, 중도에서 우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게 가시화되면 예. 지방선거 앞두고 또 홍준표 강하게 강구하게 좌우지간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하도록 비례대표들 못 나가게 하고 또 최대한 의석수 줄이고 예. 심지어는 그래서 중재파들한테 무슨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리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 끌어당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미래당의 통합 과정은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전국에서 그 중심적 위치를 잡을 만큼 포지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참 그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안철수가 그래도 이제 그 정도 힘이랄까 뭐를 이제 갖추게 된 셈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그 구도는 총선에서 민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기 개폐하는 것은 임의로 막 그걸 바꾸는 건데. 인위적으로 막 바꾸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옳지는 않죠. 그러면 총선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바꾸는 게 맞지. 자기네들끼리 이합 집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정략적인 거라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새 정치보다도 예.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힘, 파워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떻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명백하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 예를 들면 그 대선 때 작년 대선 때는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보수의 품격. 자, 할만한다. 나라고 쩌는 돌 짚고 정정 브라더스 지난주 한 주 건너뛴 정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도원입니다. 아이 뭐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셨으니까 잘 나오셨죠.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정도원 의원님. 네. 손석희 뉴스룸에 가서 궁금증만 잔뜩 키워놓고 네.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봉인해지하라. 한송이님이 문자 보내왔어요. 예, 좀 사과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정말 좀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네, 말씀드리기가 근데 좀 이제 곤란한 거지. 곤란한 게 왜 곤란하냐면 지금 MB께서 이제 수사를 받고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예. 이제 뭐 구속 여부까지 뭐 거론되는 정도인데 제가 거기다가 또 위해를 가한다는 거는 차마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고 명절 밥상에 한번 살짝 올려놔 주시지. 하는 거 봐서. 알겠습니다. 자, 9866님 친정엄마랑 아들 태우러 갑니다. 조금 있다가 3대 같이 들을 거예요. 지금처럼 쭉 시원하게 진행해 주세요. 자, 미래당, 민평당, 창당. 야, 이거 진짜 의석 계산하기 복잡해요. 몇 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일단 민평당은 6일 창당하고 미래당은 13일? 그러니까 절묘한 표가 돼버렸는데 정태근 의원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사실은 민평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변신 잘하잖아요.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어요. 미래당하고. 예, 실제로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안철수가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거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또 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인 기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대를 꼭 사실은 지금 사실 그 통합당을 만들어 놓고 바로 연대를 주장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예의는 아니거든요. 예의는 아니죠. 예의는 아닌데 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규모가 큰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3등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15%를 득표하지 못하면 이 선거 비용 보조를 못 받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든 어떤 후보든지.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예를 3등을 하게 되면 들면 15%. 자유한국당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나왔는데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는 미래당으로 나왔는데 예. 이 미래당과 민주당의 싸움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빚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아.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어마어마하게 들죠. 몇십억 단위죠. 최소 무슨 한 50억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정 선거 비용이. 예.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연대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성급하게 연대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거고 실제로 이제 어차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금 5월 24일이니까